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2의 고향인 김제, 제2의 고향인 김제에 한번 와봤습니다. 김제시. 김제가 어디냐고요? 예, 전라북도 김제시. 여기가 정확히 어디냐고요? 검산동인가? 자꾸 이상한 할아버지가 계속 주변에서 얼쩡거리네. 왜 이렇게 날 따라다니지, 할아버지는? 아까 집 나올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네, 저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많아, 보면. 저러다가 또 우산으로 갔다가 막 찌르려고 하는 신용하다가 또 도망가.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 제가 이번 시간은 재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시대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사회주의로 이제 이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이게 세 가지의 단체가 이제 이게 공유화가 돼요. 이제 사유화에서 공유화 이게 작업이 돼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기증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기증 같은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좀 약간 명동 사채 시장에 우리나라의 거부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재벌가 두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기증을 하기는 싫고 사회로부터 존경은 받고 싶고 우리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존경을 받잖아요. 부자니까 선망의 대상이고. 자기는 존경은 받고 싶은데 노인들이야 다. 거의 해방 전후에 태어난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이 우리나라에 이 세대별로 보면 1940년 해방 전후로 해서 태어난 양반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부를 갖다가 다 쥐고 있어요.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사채 시장을 해서 이제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얘네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르신이라고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 얘네들이 예전에 이제 기부 같은 게 막 이런 것들 전재산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회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존경을 받고 싶은 거야. 돈은 많은 걸로서 존경을 받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계속 사채업자로 살고 싶은 거야. 사채업자로 이렇게 고리에 금리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고금리로 그런 이제 배를 띠룩띠룩 찌르고 이제 돈 많으니까 존경을 받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잘 생각하면 그게 얼마 안 돼. 10몇 년 전에 보면 기부 문화가 이게 막 활성화가 될 때 얘네들이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요. 왜? 간단합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사채 이자 빚을 갖다가 많이 해서 이게 디룩디룩 살쪄가지고 부자가 된 걸 자랑하고 돈 많으니까 이게 존경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 사채업자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정치인들도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삿대질을. 저 새끼는 돈밖에 모르고 나쁜 사채업자, 명동 사채업자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겁나 나쁘잖아. 예전에 이게 어떤 번화가만 가면 이 기부 단체들 무슨 첼드런 아니면 유니스코프인가 하여튼 잘 이게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을 잘 못해요. 여러 단체들이 이게 기부 행사 같은 거 많아요.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그게 왜 없어졌냐면 명동 사채 시장에 있는 사채업자들이 그걸 갖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었냐고요? 제가 예전에 한참 그런 기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명동 그 악덕 사채업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명동 사채 여기 악덕업자들한테 고용이 된 할아버지야.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이 할아버지를 계속 쫓아다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뭔 짓을 하고 다니냐면, 이런 기부 캠페인이나 이런 무슨 구호 단체 기구들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깽판을 놓는 거야, 하루 종일.
이번에는 저쪽 갔다가 깽판 놓고 이번에는 저쪽 갔다가 깽판 놓고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니들 그거 저기 기부금 받아봐가지고 다 저기 니들이 다 이게 빼돌려 먹고 헤쳐먹었잖아 뉴스에 나왔어 하면서 이제 저기 선량한 저기 기부 단체까지도 다 싸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이게 거의 대부분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20대 대학생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어르신 딱 흉내내면서 내가 어르신인데 TV를 봤는데 너희 같은 놈들의 그냥 그 기부금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내면 기부금 다 빼들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기부금을 빼돌리는 재단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그 뉴스도 예전에 많이 나왔었고 그게 대부분이 명동 애들이야. 또 그게 만든 게 명동 사채 애들이 처음에 그게 원조야. 걔네들이 명동 사채업자 애들이 이게 어떻게 하려면 일종의 이게 그 얘네들이 돈 세탁을 과정을 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걸 다 막아놔 버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예전은 지하경제하고 이게 돈이 쉽게 왔다 갔다 할 때 했었는데 예전에 잘 기억하시면 하시면 알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명동시장에 그런 만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역효과로 발생해서 그 IMF까지 와버린 그 역작용감도 됐는데 근데 김영삼 정권 때 이 지하경제를 갖다가 얘네들 좀 약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무민정부 때 그때 그 저기 뭐냐 그 뭐 실명제인가 그 실명제를 갖다가 이거를 해요. 실명제를 하고 다음부터 계속 강화되니까 지하에 있는 돈이 이게 이쪽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 돈은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왜 지하에다 둔다요? 간단합니다. 지상에 이렇게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쉽게 말하면 데이터에 잡히는데 이렇게 자산이나 돈이 이게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세금 추징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다 지하 벙커 창고에다가 다 현금을 겁나게 써놔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이게 지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실명제를 갖다가 그걸 해요. 이제 그때 그게 막히기 시작해요. 네, 뭐 좀 여기까지 왔네.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사채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사채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겁나게 좋아요.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냥 보이는 게 다 돈이야. 그냥 굴러다니는 돌도 다 금땡이로 보여. 머리가 원체 좋으니까 조금만 이게 머리만 굴리면 어마어마한 돈을 부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적인 수준도 높고 머리가 겁나게 좋아.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돌리면 저거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명동시장에서 이제 이게 돈을 지하에 있는 돈을 위로 올려야 돼. 이제 지상으로. 뭐 부동산을 사든지 뭘 하려면 해야 돼.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중간에 뭘 만드냐. 원래 재단은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세워야 하는 게 그 취지의 목적이잖아요. 재단도 그렇고 기구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이 재단을 갖다가 가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돈 세탁하기 위해서 재단을 겁나게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시대적으로 이런 TV 이런 고발 프로그램에 이상한 재단들이 있어. 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100%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기부금 100%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다 뭐 사무용품이나 월급 주는 직원 월급 주는 데다가 그 가라로 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재단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네, 그런 형식으로 다 이걸 갖다 돈 세탁을 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단들은 거의 제대로 된 재단이 거의 없어요. 원래 이제 이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재단을 세워서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뜻깊은 일을 해야 하는데, 얘네들이 재단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불법 상소 증역, 조세 회피, 그리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 겁나게 많아. 입이 간질간질 하신 분들 겁나게 많을 거야, 내가 이 말하면.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이게 돈 세탁이라죠. 이제 구린 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감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재단을 위해서 이거 재단에서 세워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걸 돈 세탁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단은 기본적으로 다 이게 안 좋은 굉장히 나쁜
이게 영악하게 쓰는 재단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재단이. 그래서 재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서양 같은 건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명동 이게 사채 시장에서 이걸 써먹었어. 예, 불법 증여, 그리고 탈세, 그리고 그리고 불법 증여하고 상속하고, 그리고 돈 세탁, 뭐 이런 용도로 재단을 써요. 왜냐면 재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간섭을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고발을 여기저기 이제 사람이 하면서 TV에 이제 고발 프로그램도 나오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가에서 재단을 갖다가 쉽게 세우지 못하게끔 그 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재단을 만들면 이게 선의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법적인 돈 세탁을 하기 위한 용도로 다 쓰는 거야. 턱 까놓고 얘기해요. 뭐 거의 95%, 한 10%가 선의의 목적의 재단이면 90% 이상은 다 그런 재단이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예전에 잘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런 거지 같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막 욕을 하잖아.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저 나쁜 저 재단, 거의 뭐 재벌이나. 나중에 이게 원래 원조가 어디냐면 명동 사채업자들이 이걸 갖다가 이게 돈 세탁용으로 재단을 세워가지고 써먹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재벌 애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써먹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뭐 30대 재벌 중에 재단 하나씩 끼고 있어요. 다 대부분 용도가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좋다. 재단을 하되 이게 이게 이제 그 재단으로부터 이게 들어올 거 아니야, 돈이, 기부금이. 그러면 기부금의 20%는 너희들이